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2월 25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 사실 주가가 이제 6,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사실 5,000포인트가 1월 27일 날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6,000포인트를 한 달도 안 돼갖고 1,000포인트가 올랐어요. 우리가 솔직히 사실 그 5,000포인트 이게 될까? 아니 취임 6개월 만에 5,000포인트를 만들더니 지금 제가 보면 제가 만약에 주식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8,000포인트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면 8,000포인트도 가능한 수치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6,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국민들한테 주식 투자 예전에 또 사과드릴 게 하나 있어요. 뭐 사과할 건 아니에요. 저는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잘못 생각했어요. 주식 투자를 본인이 안 하더라도 기분이 좋대. 희한하더라고. 나는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주식 투자 안 해도 주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만. 근데 요즘 분위기가 제 주변에 주식 투자 안 해도 야 주가 좋던데 막 이러면서 기분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기 제 방송에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야 한 20-30%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다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바가지랑 불친절 뿌리 뽑아야 된다. 그리고 K 관광 활성화 띄웠다.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이 이제 3천만 시대를 마주보고 있는데 이 바가지 관광객 80%가 서울에 치중돼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치밀합니다. 우리가 주가 증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그 좀 있는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고 사실 내수 경기는 많이 죽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랑 나나 좀 알고 있잖아요. 물가는 좀 많이 오르고 내수 경기는 많이 죽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골목 상권이 살라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한 해 800만 명이 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분명히 외국 사람들이 겨우 제가 외국 사람들 중에 한국 가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이 서울 아니면 부산, 제주도 요 세 개 빼고는 대한민국에서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저희가 보면 우린 경주도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고 뭐 충청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 호남 이쪽에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랜드마크 같은 문화 컬처들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외국 관광객들 전부 서울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내수 경기는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도 외국 해외여행 한 번 정도 다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 갈 때 어디 가면 저쪽은 바가지 요금이다. 그래서 제값 주고 사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벌써 다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에는 오는 대한민국의 어떤 IT 강국, 문화 강국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을 해보다 보면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 이렇게 하면 거의 혀를 내두르면서 다시 오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에 바가지나 불친절 뿌리 뽑아야 된다 이거는요. 어떤 지방의 활성화나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도 외국 관광객을 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꼼꼼한 세심한 국가 전략 관광 협약 회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라.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지금 젊은이들은 전부 그 지역에서 벗어나갔고 경북이나 호남 쪽에서는 진짜 농촌 마을에 가면 젊은이들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어떤 그 고령화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이런 경제력이고 국력을 갖고 있으면 각 지역마다 진짜 랜드마크, 그러니까 볼거리 누가 닦아막 어디엔 거기 여수 밤바다가 아니라, 안 그래요? 여수하면 바다밖에 볼 게 없다가 아니라 여수 가면 더 볼 게 있는 거. 설악산 아니면 설악산은 산은 멋있지만 설악산 산과 함께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띄우려고 이제 세심한 노력이에요. 이분은 5년 하기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동산 얘기 좀 할게요. 역대 민주정부에서 전부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했죠. 그쵸? 역대 정부에서 다 부동산 잡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매번 이 진보 진영이 부동산 잡는 거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서 진보 진영에는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이 부동산 인상이. 근데 제가 이재명 가만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부동산을 때려잡고 있냐. 응? 일단은 공정이라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두 채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강제로 매각시키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아요. 그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잘 가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을 잡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반발이 덜한 거예요. 그쵸? 딴 데 같으면 세금 올린다 그러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금이라도 사람들은 뭔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만 보면 이 진보 진영의 집값 흑역사를 한번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이 집값은 세금으로 잡는 게 아니다라고, 세금은 나중에 진짜로 선거에서 저쪽에게 많은 걸 내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대통령이 직접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달력이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게. 어제 말이 진짜 멋있었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딱 그 한마디로 본인이 생각하면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투지 농지 이거 강제 매각시켜야 된다. 강제 매각시켜야 된다라고 했더니까, 과거에 농지를 사들여 갖고 결국은 개발, 그러니까 농지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농지들을 왜 사들이냐면, 먼저 개발 소식을 듣거나 개발 호재의 어떤 그 풍문을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어떤 옛날에 뭐 떴다방, 어떤 복부인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농지를 매입하면 그 농지가 나중에 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버리면 완전 뭐 10,000원, 20,000원 했던 게 100만원까지 하는 100배의 차익을 보이면서 엄청난 로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종을 울린 거예요. 그랬더니 국힘당이 뭐라 그러냐, 투기 농지 매각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공산당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국힘당이 모질이 정당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경자유전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거는 헌법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1949년에 고 조봉암 선생님 있죠. 조봉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야당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조봉암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의원이었어요. 농지 개혁을 하려던 이유가 지주들이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는 지주들이 모든 땅을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난한 이 소작인들은 그 농지를 그 임대를 해갖고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쌀을 갖다 바치는 제도였어요. 이 경자유전은 뭐냐면요. 헌법에 그러니까 1949년 3월에 국회의원 조봉암이 그 당시에 유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를 설득을 해서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을 공포를 해갖고 그 당시에 지지층들의 방해를 막아낸 게 조봉암 선생이었고, 그래서 이 경자유전이라는 정확한 말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법에 이 못 박은 게 경자유전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1950년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평등한 토지 분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양반 지주들이 거의 마을의 땅을 다 갖고 있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 땅을 소작농들에겐 어떤 그 농사를 하게끔 나눠주고, 그걸 또 쌀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매번 농민들은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 지주들 배불리는 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의 토지 개혁은 이 토지 분배라는 개념에, 그 당시에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지주들의 땅을, 농사짓지 않는 땅들을 정부가 전부 강제로 뺏어요. 강제로 전부 그 이승만이 한 거예요. 뺏은 다음에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들에게 농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우리나라 토지 분배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경제 민주화의 조치였던 거예요. 경제 민주화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 자작농이 된 거죠. 과거에는 남의 땅을 일구는 어떤 뭐 소작농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자덕농들이 생기고, 거기서 나온 어떤 쌀이나 아니면 그 땅을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균등한 토지 분배가 대한민국 사회의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지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하겠다라고 하니까 국힘당에서는 공산당으로 운운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이승만이 공산당이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강제로 매각시키겠다, 농사 짓지 않는 땅을 했더니 국힘당에서 빨갱이다라고 하니까, 이승만이 그럼 빨갱이냐? 이승만이가 경자유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이 부동산을 잡는 거에는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증시 부양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 특히 이 증시가 힘이 없으면 돈은 결국은 부동산으로 쏠립니다. 윤석열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안 좋았고, 안 좋은데도 돈을 안 푸니까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돈을 안 풀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전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엄청난 부동산이 뻥튀기가 됐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부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일조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주식시장 움직이지도 않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요. 돈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어때요? 전부 주식이 6,000포인트 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부동산은 대통령이 절대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벌 위주의 오너 중심의 어떤 주식 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 투자자가 돈 벌기는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1차부터 정리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상법 개정안의 1에서 3차 주요 내용은요. 1차 개정안은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의 의결권 3%.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는 거는 기존에는 회사에만 충실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 의사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그 전부 오너 일가들이 이사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뽑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너들한테만 잘 보이면 됐는데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 의무를 확대한 것이고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주주들, 한 주 갖고 있든 10주 갖고 있든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면서 이사회의 오너 일가들의 일방적인 이사회를 견제하는 것이고요.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위가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소액주주들이 감사위원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놓은 거고요. 이게 2025년 7월 3일이에요.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하자마자 딱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6월 한 달 만에 상법 개정안부터 밀어붙인 거 보면 주식 부양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주식 부양을 통해서 부동산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고,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집중투표제는 그 뭐죠? 잘 모르겠다. 이건 내가 까먹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 이제 소액주주들도 이사회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무화시킨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는 사회 이사를 감사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것 같고요. 3차 개정안은 이겁니다. 1년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러니까 뭐죠? 그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는 1년 내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계속 들고 있다 보면 기업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사주를 취득했을 때는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주가 시장에 풀려 있는데 자사주가 이번에 100만 주가 추가됐으면 1년 내내 안 팔으면 그 1100만 주가 됨으로써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가 보호 방어의 차원에서 좋은 것이고요. 회사 분할 방향, 하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로 여러분들 마지막 사람들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3차까지 통과가 되면서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서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 소각 다음에 하나가 남은 게 있어요. 그 누르기 방지법. 그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건희로부터 삼성의 이재용이가 경영권을 승계받을 때 세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주식으로 받잖아요. 이건희가 갖고 있던 주식을 이재용이가 다 받게 되잖아요. 그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을 하는 시점에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요. 일부러 주가를 하락시켜 갖고 상속세를 덜 내게 했던 게 그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는 이제 그 상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식 어떤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어떤 그 누르기 방지법, 예전에 그 주식을 받았을 때 뭐 양도세, 뭐 상속세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완화시켜 주면 아무래도 일부러 그 주식 그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주식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그런 게 어떤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하는 거예요.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그 상속 증여일을 앞두고 2개월 앞뒤로 2개월은 엄청나게 주가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기업이 국가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일부러
어떤 세금을 덜 내라고 저런 짓거리 안 하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시는 계속 여러 가지 여태까지 잘못됐던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 사람은 뭐 하고 다니나요? 대통령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다니나요? 어제는 인천 갔다가 오늘은 청주 가갖고 국정 설명회, 아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 설명하고 다니는데 이분은 왜 혼자 지금 뭐 대선 행보하나요? 전당대회 준비하나요? 이분은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하면 되지. 지금 벌써 청주 오늘은 청주 가갖고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왜 저러고 다니죠?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나요? 국정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나요? 국무회의 생중계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국무회의 중계되는 거 보면 다 이해하는데 이분 왜 이러고 혼자 다니시는 거죠?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 전당대회인가요? 지금 어제는 인천에서 시도당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청주에서 연설이 있었나요? 이분 전국으로 다니면서 혼자 뭐 하시는 거죠? 주식이 5,000포인트를 넘었는지도 모르는 총리가 왜 이러고 다니죠? 뭘 설명하자는 거죠? 6,000포인트 넘기는 시점에 5,000포인트 넘었냐고 하니까 5,000포인트 넘었는지 모르던데요? 이분 왜 그러죠?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부동산 자금으로 들어갈 어떤 자본이 주식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경로가 되는 것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흐름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낮춰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의 흑역사예요. 이 부동산의 트라우마, 진보의 흑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부동산 폭등한다는 거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들 아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진보의 집값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5.18 단체들이나 여기저기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아직도 수록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분들 국민들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제한하는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헌재에서 2015년에 바꾸라고 한 거를 아직도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이걸 못 했는데, 이때 국민투표를 할 때, 그쵸? 투표법을 할 때 저는 원포인트로 5.18 정신 헌법 수록하는 것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왕 국민투표 하는데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으로 헌법에 수록하는 거는 이건 여야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라서 저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마련한 걸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사실 이거를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갖고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 법이 9차 개헌안을 통해서 직선제를 만들었던 제9차 개헌법이잖아요. 그때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진영에서. 근데 국힘당의 반대로, 그 당시 지금의 국힘당의 반대로, 그 당시 민정당이었나요? 민정당의 반대로 이게 무마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못된 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개헌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권력구조의 개헌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헌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헌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개헌 심사위원이 지금으로 치면 여야 2명씩이에요. 아니 광장에 끌려 내려와서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는 전두환이가 그 민정당 세력들이 개헌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개헌에 참여하면서 그때 김정일이가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경제 민주화에 제가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그때 경제 민주화에 뭐 초속을 다녔다라고 하는 이 김종인 이런 인간들이 개헌에 참여를 해서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5.18 정신도 무마됐고 2018년도 했지만 안 되는데 이번에 이왕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러분들이랑 나랑 이제 완전히 이해했죠. 투표 자체를 못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됐던 뭐든지 우리가 어떤 개헌을 하려고 해도 지금 투표가 위헌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투표법 개정안부터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투표로 이거는 참정권 확대의 차원이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 개혁, 뭐 권력 구조의 개혁 그렇게 이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 어제 강선우 어젠가요? 그저께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구속 여부를 3월 3일 날 구속 여부를 판가름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3월 3일 날 받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2 종합특검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50일에 본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내란 사건부터 수사를 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지미 변호사 맞다고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이름이 김지미 변호사 맞나요? 했더니 네. 여러분들 이 낯익은 얼굴 기억하시죠? 어날바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 개국본과 시사타파에서 동시 송출할 때 언론 개혁에 힘쓰던 김지미 변호사가 이번에 참 이분 진짜 똑소리 납니다. 이분이 특검 보러 갔다라고 해서 준비 기간 20일을 마쳤고 이제 15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인데 굉장히 이번에 대박 칠 것 같아요. 누구죠? 윤석열, 무기징역입니다. 예, 무기징역으로 임명하고, 선고합니다. 나는 그 지기현이가 진짜로 선고할 때는 좀 촐싹대지 않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으로 처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네, 무기징역입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기현이가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다시 수사한다는 거예요. 내란 사건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제2 종합특검에서 내란 사건에 제일 먼저 타겟을 잡은 게 노상원의 수첩을 다시 살펴본다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 노상원의 수첩을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란 준비상 막 다 적어놓은 거 이거를 지기현이는 혐의 없음으로 했거든요. 하여튼 종합특검이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이나 수사가 굉장히 진행된 거에 많았지만 기소하지 못한 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사가 워낙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고 광범위해서 수사는 진행했지만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도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서 계속 한다라고 해서 지금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란 특검에 관심을 끊는 순간 내란 특검에 관심을 끊으면 제일 좋아할 세력들은 국힘당과 내란 세력들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1심 무기징역에 항소를 했어요. 사실 오인, 법리 오인, 양형 부당. 여러분들 왜 무기징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항소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요.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면 그냥 이게 끝나죠. 그러니까 1심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지 고법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소를 해야만 다시 2심에서 사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쵸? 항소를 포기하면 더 높은 처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뭐가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윤석열 측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만약에 윤석열을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를 못 해요. 2심 검사들이. 2심에서도 검사가 형량을 구형을 해야 되잖아. 2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하면 1심 구형량보다 더 많이 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상을 때리지를 못해요. 근데 항소를 하게 되면 1심과 똑같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쪽만 항소를 하거나 양쪽이 같이 항소를 해야지 다시 1심을 싹 지우고 2심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재판을 좀 많이 받고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면 거의 전문가가 돼. 고소고발 215건에 재판 한 10개 정도 받으면 전문가가 돼. 나도 옛날에 뭐가 뭔지 몰랐지. 그리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내가 법대만 지금 3년째 다녀. 내가 지금 방통대 법대 4학년만 3년째 다녀. 졸업할 시간이 없어. 법대 방송대 4학년만 3년째야.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소라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요거 얘기할게요. 요거랑 이거는 2부에서 할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금 면접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면접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역단체장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주지사 오영훈,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김동연,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5명으로 민주당에서 이 중에서 한 명은 하위 20%를 분류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5명 광역단체 중에서 한 명은 하위 20%를 준다고 그러는데, 제주의 오영훈 제주지사가 됐어요. 오영훈 제주지사는 예전에 어떤 건설업체인가? 거기랑 좀 엮여있는 뉴스타파의 보도였나요? 그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영훈은 하위 20%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을 하게 되면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장에 김상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전은 좋은데 부산에 도전하던 노무현 마음으로 제발 국힘당에서 정치 시작한 새끼들 노무현 팔지 마세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준 건 참 고마운데, 국힘당에서 기어 들어와 갖고 노무현 대통령 파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합니다, 난. 어디 국힘당에서 정치 시작하면서 배지단 새끼가 울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그냥 거기 얘기를 하지, 어디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과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합니까?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송철호 변호사가 있어요. 윤석열이가 죽이려고 했던 고래고기 사건을 엮어갖고 송철호 시장을 그 당시에 죽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철호 시장과 김상욱이가 대결할 텐데, 만약에 송철호 시장을 꺾고 김상욱이가 되면 열렬히 지지해 주십시오. 다만 저는 김상욱을 지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송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이 김상욱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욱이 된다 그러면 열렬히 응원해야죠. 왜? 저는 국힘당에게는 가위바위보 눈싸움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선에서는 비판하고 경선에서는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본선에서 비판하는 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방송하는 이유와 달라요. 아무리 내가 경선에서 김상욱을 비판했다 그래도 김상욱이가 울산시장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김상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당 정신이에요. 그다음 지금 경기도지사 얘기 선거 잠깐 얘기할게요. 예, 경기도지사 지금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아이 재수 없어. 예, 예, 두 명이죠. 예, 추미애, 김동연이죠. 그 여론조사 세 곳을 돌렸는데 그 지금 김동연이가 1등을 나와요. 근데 왜 김동연이가 1등 돌리나 했더니 뭐 세 곳을 다 돌렸대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2등을 달리고 있고 김동연이 한 31%, 추미애 장관이 21%, 한준호 8.3, 권칠승 1.4, 양기대 1.2. 시력 검사하나요? 1.4, 1.2는 좀 알아서 나가라. 무슨 시력 측정합니까? 뭐 오른쪽 가리고 뭐 비행기 표예요. 예, 비행기 이거 뭐죠? 비행기요. 저거 뭐죠? 새요. 시력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1.2, 1.4 이런 애들은 좀 나가라. 응? 이거는 뚜껑을 열면 다릅니다. 추미애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제대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 경기 일보나 이쪽은 김동연 지사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김동연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출마 선거하고 붙게 되면요 추미애 대표가 이깁니다. 예. 이런 더민혁이나 공추모에 심취되어 있는 이런 한준호 이런 애들은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보지 않게 이런 애들은 조용히 날려야 돼요. 이런 주제 파악 못하는 애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하는 짓거리들.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되나?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가 지금 수정안이 통과됐어요. 제가 오늘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의총이 있기 전까지 오늘 25일이죠.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원안대로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고 의총을 통해서 막판에 수정을 했어요. 막판에 수정은 어떤 걸 수정했냐면요. 기본 원래는 여러 가지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이나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하다 그랬어요. 가장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게 가장 위헌 요소가 많다 그랬어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이걸 어떻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밝힐 거냐.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이게 자기는 의도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도적이라는 말이 법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헌 요소가 있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조국 장관도 법 학자잖아요. 이거 삭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걸 어떤 식으로 삭제를 했냐면
그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형사 사건만 하는 거예요. 민사나 이런 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그 재판을 하는 재판관,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어떤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재판관과 검사만 법 왜곡죄에 해당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야 행정 가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법령 해석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제외를 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제 법사위의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왜 법사위와 상의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중요한 법안이 통과될 때는 당정청에서 이미 회의를 했겠죠. 응? 잘 들어보세요. 김용민 의원님이 이건 오버하는 거예요. 왜냐면 김용민이 왜 화났냐면 법사위에서 만들었던 안을 당에서 수정을 했다 이거예요. 법사위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는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청래 대표나 한병도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당론으로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원들이 찬성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올린 거예요. 추장군도 뭐라고 했지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법사위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가 혼자만의 판단이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청와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법 왜곡죄 같은 사법개혁에 민감한 부분은 회의가 끝난 거예요. 이미 어젯밤에. 그래서 청와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을 테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은 알고 있고 당의 입장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법사위의 입장. 제가 아는 정청래는요, 당의 입장과 청와대 입장이 부딪힐 때 웬만하면 청와대의 의중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이나 김용민 의원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법사위에서는 형사사건의 법관과 검사만 한다라고 한정 지어버리면 다른 수많은 민사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근데 그 말은 옳지만 위헌적 요소가 진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이나 행정가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법보다 하위법이란 말이에요. 하위법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려갖고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는 소재가 있다라 그래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의 의중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당정청에서 회의를 한 거는 최대한 위헌 요소를 삭제하고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김용민 의원님이나 추미애 장관님이 저런 의견은 게시할 수 있지만 당연히 정청래 대표나 한병도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이 거수기 투표를 해서 통과를 다수결로 통과를 시켰으면 당론을 따르는 게 맞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당론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당론을 안 따를 거면 무소속으로 나가고 혼자 정치를 하든가. 응? 당론에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했으면 그 당론을 못 받아들인다면 자기가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은 당론을 따르는 게 정당 정치예요. 안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고 지 혼자 하든가. 이게 정청래 대표를 깔 일이에요, 김용민이가?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만 옳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이 법 왜곡죄가 통과되는 의미가 굉장히 조의대나 사법부나 검찰에게는 굉장히 이제 하나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시행하다가 일단은 여기서 괜히 위헌 소재가 걸려갖고 법 왜곡죄라는 이 법마저 시행을 못할 바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부가적으로 수정하거나 추가돼야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공수처가 바로 좋은 본보기예요. 공수처 통과시킬 때 우리가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누구죠? 그 여자애, 그 옛날에 국민의당에 있던 여자애, 경찰 출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누구죠? 권은희 안으로 누도기가 통과가 돼갖고 우리가 공수처법이 많은 어떤 실망을 했지만, 공수처법 통과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죠? 대통령 잡아들였잖아. 그쵸? 뭐든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예요. 공수처 무용지물이라고 하면서 난리치고 욕하고 연병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체포 누가 했습니까? 공수처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장관의 말이 나쁘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측인 민변이나 참여연대나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은 법학자잖아요.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딴 저쪽에서도 얼마든지 위헌 시비를 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배제를 하고 법 왜곡죄를 통과시킨 다음에 실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추가하면 되잖아요. 아니, 정당 정치가 뭡니까? 당론으로 정하면 따라야죠. 왜 이것도 따르지 않고 갑자기 당대표를 까고 앉아 있습니까? 왜 법사위랑 상의하지 않았냐? 상의할 시간이 어디 있었어? 오늘 본회의 상정되고 본회의 직전에 의총에서 다 다뤘잖아. 따로 왜 얘기 안 했냐고? 아니, 의총에서 벌써 의원들이 전체가 모여갖고 토론하고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할 때 본인들의 의사 다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청대가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정청 당정청 합의에 의해서 위헌 요소를 삭제하자는 측이 많았기 때문에 당대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정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잘난 게 어딨어요. 김용민 의원 초선 때는 괜찮으더니 재선되면서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초선 때는 참 괜찮게 봤는데 재선되면서 이상해지고 있어요. 목소리 낼 때 안 내고 앉아있고. 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통과된 게 역사적 의미가, 지금 개소리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여러분들 통과시키자마자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연병들해요. 뭐죠? 공수처법도 누가 반대했었어요? 국힘당 나경원이가 빠루 들고 연병하고, 국힘당이나 이 적폐 세력들 기득권들이 반대하면 다 좋은 거예요. 법 왜곡죄에 대해서 조희대랑 법원장들이 반대하면요, 아픈 지점을 찌른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하여튼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법개혁 3법이 뭐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 그 다음에 재판소원법, 그 다음에 법 왜곡죄예요. 근데 재판소원을 지금 조희대나, 우리는 재판소원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지만 4심제라고 하는 거는 프레임이에요. 우리나라가 3심제가 아니라 4심제로 간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프레임으로 저쪽에 얼룩지게 한 건데, 이거는 4심제가 아닙니다. 아무나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법리적으로 오인하거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갖고 이거는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재판소원이에요. 근데 조희대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재판소원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헌재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 조희대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헌이냐 아니냐는 대법원이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위헌이냐 아니냐는 헌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헌재에서 재판소원법 위헌 아니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조희대 대법원이 위헌이니 뭐니 시비를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헌이냐 아니냐는 헌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헌재가는 이상이 없대요. 근데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위헌이래요. 연병들하고 앉아있는 거죠. 민주당에게 여러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오늘 정청래 대표랑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힘당에게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연임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정청래 연임도 필요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정청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한테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뭘 기대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한병도의 말을 빌리면 지금 가장 여러분들 민주당이랑 정부가 마음 급한 게 뭐냐면 연임이랑 해산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정청래가 임기가 여러분들 8월까지죠. 그러면 국회 하반기 국회가 언제 열리죠? 정청래는 국힘당한테 상임위를 안 줄 가능성이 많아요. 대박이죠. 지금 국힘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위원장이 이미자잖아. 오늘 한병도 의원이 국힘당 상임위 거부하고 계속 보이콧하면 니들 하반기 때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에서 다시 고려한다. 딴 사람은 쫄볼해서 못할지 몰라도 정청래는 18개 민주당이 다 갖고 와갖고 상임위 전부 언론에서는 까면서 연병을 하겠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반기 국회가 언제 시작하냐면 전반기 국회가 5월 31일 날 끝납니다. 5월 31일 날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하반기예요. 6월 3일이 여러분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3일이나 이제 개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대표가 누구예요? 정청래예요. 정청래는 국민의힘과 타협 안 합니다. 당연히 당정청 어떤 회담을 통해서 정청래 의지는 18개 다 주지 말자. 그쵸? 18개 주지 말자라는 정청래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정청래가 한다면 해요. 절대 국힘당과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민주당 잘하고 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도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찰떡 공조를 유지 중이다. 오늘 공치모가 여태까지 얼마나 찐명파리를 하면서 반명짓거리를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계속 저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 어땠어요? 정청래가 대통령과 각 세운다. 정청래가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 연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오늘 공치소 이런 연병들 하는 거 보고 최근에 제가 혼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잘하고 있다. 대통령 뒷전이 된 일도 그렇게 느낀 적 한 번도 없다.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러니까 오늘 눈치 빨랐던 여러 명의 어떤 공치소 회원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요. 민주당 역할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합니다. 민주당이 역할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마 저 정청래 사퇴하라 그리고 합당 반대했던 새끼들 실체가 드러나죠. 대통령의 의중도
거슬러 갖고 지금 여러분들 진짜 나 합당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선거 후에 합당하다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합당이라는 게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쥐기 위해서 연대 합당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나는 선거 끝나고 합당하자는 개소리는 살다 처음 들었어요. 소나무 한 그루 들고 오는 새끼한테는 환영해주고 12척의 배를 끌고 오는 조국 혁신당은 거부를 해? 미친 거지. 응? 소나무 한 그루 옆에 차고 좌대집 우희재 등에 손혜원 올라타고 모가지 위에는 정유라 올라타고 송영길이 소나무 한 그루 들어오는데 그거는 환영해주고 미친 거 아니에요? 더욱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지금 생각하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렇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건태, 이현주 다 만나가면서 설명을 다 해줬는데 끝까지 모르는 척.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현주의 발언이 더 웃깁니다. 자기가 청와대에게 물어봤더니 합당 찬성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현주는 해당행위예요. 대통령실에서 합당 찬성했습니까? 그럼 합당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에서 네 하는 순간 당무 개입으로 바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그거를 찐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을 사죄해 몰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저께 3일 전인가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여러 명을 혼쭐냈다. 좀 있으면 정청래에게 백기투항할 것이다. 오늘 일어난 거예요. 왜? 이거는 정청래가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밖에다가 공치소로 모임이라고 하면서 엄한 걸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2달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2달 전부터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검찰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작 기소한 거 이재명 대통령 조작 그러니까 이번 쟤네들은 이재명 파리하려고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만들었잖아. 어제도 제가 강하게 비판했죠. 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고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라는 말을 쓰냐 이 멍청한 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네가 반명짓거리 한다고 제가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검찰 과거사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앞에다가 찐명파리 하려고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이라면 대통령은 부동산 잡고 주식 살리고 민생경제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달리는 멍청한 새끼들이 어딨냐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저는 이 싸움은 정청래가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왜? 당내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 TF를 만들면 쟤네들이 밖에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연스럽게 민주당 공식 기구를 만든 거예요. 2달 전에 정청래가 당내 공식 기구 만들고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고 진작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새끼들. 여러분들 2달 전 최고위원회의나 정청래 발언 들어보세요. 2달 전에 이미 국정조사하고 특검까지 하자고 했었어요. 그때는 쳐다도 안 봤던 새끼들이 갑자기 합당 찬성 반대 불을 올리더니 이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쓰고 정청래 연임 저지 개파 모임이다. 이건 당내 쿠데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정청래 끌어내리기 더민혁과 외곽 조직의 더민혁, 시민 조직의 톡불행동과 김민웅, 더민혁과 손잡은 김민웅 더민혁 둘이 손잡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초선 모임, 더민혁에서 배출한 초선 모임, 거기에 선거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올렸던 이거는 본인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 올리지 말라 그랬다는 반명 누명 쓰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각이기 때문에 반명이라는 딱지가 결국은 다음에 공천이 날아갈 수도 있는, 잘못하면 그 주홍글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이거는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공식기구로 만든다. 공소취소 특위를 만들었어요. 민주당 공소취소 특위를 만드는 게 더 여러분들 당에서 만들었던 합법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지, 밖에서 연병을 하고 저게 맞습니까? 그러더니 오늘 아니나 다를까 김기표, 부승찬, 민영배, 최민희, 윤건영 의원은 내일 이 조직을 해산하지 않고 별도의 모임으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김기표 의원이 말을 잘했어요. 응? 지도부 설명과 달리 이런 당에서,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거예요. 이제 당에서 공식적인 공소 취소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밖에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냐. 우리가 이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거 오해받는 이런 개파 모임 이런 거 취소 나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 공천 취소 모임에 눈 돌아간 바로 이건태와 박성준이 자기네들은 남겠다. 이거는 아직 쿠데타가 정청래 대표가 진압을 한 거예요. 당 공식기구로 만들면서 사실상 공치모를 흡수한 거죠. 공치모를 흡수했는데 그 공치모가 당에서 TF로 만들어져도 자기네들은 이 개파 모임을 유지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공치모의 공치소 모임의 그 간사 이건태, 상임 공동대표인 누구죠? 그 박성준이, 윤건영도 상임 공동대표인데 내일 탈퇴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쿠데타 세력들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내 공식 기구로 진압을 한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제가 며칠 전에 혼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의중을 알겠죠. 대통령 혼냈습니다. 그래갖고 저것들도 이제 깨갱하고 기어 들어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잔당 세력들, 저것들을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출범식과 동시에, 여러분들 왜 이게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바로 당내 공식 기구를 만들고 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했냐면, 사실 대통령한테 혼났잖아요. 제 취재를 해보니까. 어디서 취재했냐고요?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 니들 맨날 그 써먹는, 나도 취재는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 취재를 해봤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혼냈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대통령이 그렇게 혼내서 출범식을 안 할 줄 알았대요. 진짜 출범식을 안 할 줄 알았대요. 이것들이 대통령의 뜻도 어기고 출범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분명히 여러 명으로 혼냈는데, 여러 경로로, 이것들이 23일 날 출범식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대놓고 출범식을 해버리니까 정청래 대표님이 그러면 청와대 공식기구 만들지?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제 명분이 없어진 거죠. 민주당의 공식기구가 나왔는데 굳이 밖에서 공치소 모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것이고, 의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했어요. 공치소 명단에 올렸다가 하루에 수백 통의 문자를 받고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져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일 했습니다. 우리가 더민혁 해체하라는 우리 시민들, 그때 13,000명의 서명을 해주신 시민, 요즘 더민혁 조용하죠? 그쵸? 요즘 더민혁에도 조용하지 않아요? 한 번 더 까불면 한 번 더 죽여놓을 거야. 그쵸? 더민혁 조용하잖아. 요즘 못 까불잖아. 요즘 더민혁 조용하고 공치모 깨갱하고, 응? 여러분들 그 중에 그 문자 보내고 그랬던 분들, 의원들 오늘 벌써 당의 공식 기구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빛의 속도로 거의 광속으로 탈퇴 러시가 일어나고 나중에 쟤네들은 이건태, 박성준, 박찬대 몇 명 남겠죠. 니들은 안 돼 나한테. 왜? 나는 마이너 원의 당대표지만 난 적어도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지만 니들은 니들 위해 배지를 위해서 싸우니까 명분 싸움에서 안 되는 거야. 저는 정청래 대표를 내가 뭐 정청래랑 개인적으로 친하다 그러고 정청래를 응원하고 한다? 아니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가 대통령과 정청래 사이는 너무너무 좋고 이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한 번도 진짜로 거역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어렵게 말을 끊을 때는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것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이런 스타일이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 물어보자고요. 정청래가 뭐 초선입니까? 반명이에요? 4선의 정청래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위기일 때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단식하고 쓰러지고 체포동의안 때 박광원이가 당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민주당 지도부를 와해시키려고 할 때 네가 나가라. 나는 안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박광원이를 날려버리고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바로 당권을 잡은 다음에 홍익표 원내 대표를 만들고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제가 옳다는 게 뭔지 이제 증명이 되죠.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지지난번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진짜 저 열공의 몇몇 놈들이랑 이 하바리 새끼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석 최고위원 아무 의미 없다. 수석 최고위원 아무 의미 없고 찐명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올리자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석 최고위원은 당대표 거릿이 원내대표 거릿이 바로 당권을 잡는 자리다. 고민정의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 날아갔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죠? 저 새끼들은 수석 최고위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연병을 할 때 말 같지도 않은 손 묻은 것들 그 당시에 열민 사과충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등이 고민정이었다고. 고민정이가 여러분들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면요 박강원이가 사퇴를 하고 만약에 고민정이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면 원내대표나 저런 것들 이재명 대통령 체제 자체를 망가뜨렸어요. 그 당시에 정청래가 그 당시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바람에 수습을 다 했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반명이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정청래도 여러분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누구나 야망과 꿈이 있어요. 정청래는 늘 옆에서 사이드에서 늘 도우미 역할을 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만들어 놓고 정청래가 왜 딴짓을 합니까? 그냥 저 더민혁과 공치모 이 새끼들이 정청래 연임을 막아야지 지네끼리 2028년 공천 헤쳐먹으려고 당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느닷없이 당대표의 말도 듣지 않고 합당 제안했다는 합당을 하자고 결정했습니까? 합당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위원 리박스쿨의 이현주 강득구 김민석의 딸랑이 강득구 이런 것들이 대통령 대표 면전에서 그게 할 짓이에요? 정청래가 이제 지금 공치소 모임만 지켜만 보다가 결국은 한병도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당 공식 특위 체제로 편입을 하면서 이제 빨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특검까지 가겠다. 결국은 당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개파 청산을 위해서 당내 갈등 프레임을 차단을 하고 이로써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주도권을 잡은 거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공치소에서 이제
탈출 러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 당을 흔들었던 이현주나 강덕구가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당내 공치소 모임보다 당내 기구를 만들면서 주도권을 확보를 했고, 이제는 비공식적인 어떤 당내 모임이나 개파들을 제도권에 편입을 함으로써 정청래가 주도권을 잡았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에는 한병도 위원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내일부터는 체크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또 탈퇴를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민주당 역할 잘해주고 있다. 나는 한 번도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도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그 말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말씀대로 찰떡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선 승리를 위해서 당정청 더욱 단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들어보시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치소 모임을 비판했던 보람이 있고, 유시민 장관이나 정준희 교수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번에 공치소 모임은 당내 쿠데타였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제2의 밖에서 의총을 하는 거였어. 찐명파리들의 의총을 통해서 8월 전당대회 때 원내대표도 거기서 뽑고, 쟤네가들이 전략적으로 최고위원도 자기네들이 뽑은 다음에 사실상 지금 정청래 체제를 와해시키고 당내 쿠데타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죠? 이건태나 박성준이 이런 애들이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것이고, 그 배후에는 박찬대,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설마 했는데 출범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폭발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동안 제가 며칠 전에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를 취재를 했더니 대통령이 혼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출범을 안 할 줄 아는 거야,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출범을 한 거라니까? 응? 진짜 대통령 말도 안 듣고 출범하니까 빡쳐갖고,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마음은 찐명파리 하는 새끼들을 더 믿겠습니까?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대통령이 의중이다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하는 정청래를 믿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합당 정청래가 돌발적으로 꺼내고 난리를 쳤다라고 해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 면전에서 이현주나 강덕구가 악대기를 써도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얘기 한마디를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가 이 공치소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렸는데 이번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날려버린 거죠. 이번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도 잘했지만 원내대표 저도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 여러분들이 우리 원내대표 의총, 우리 의총이거든 방송이. 우리는 의총을 밤마다 하거든. 그렇죠? 제가 원내 당대표이고 여기서 모든 게 공론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밤마다 의총에서 다 정해. 공치모는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제히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 원내에서 공치소는 해체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치소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내 다 잘 같이 싸운 거죠. 응? 우린 밤마다 의총을 하잖아, 원회에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안에 어떤 상정을 해. 응? 의총에 어떤 그 의결사항들을 상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 들어보고, 아, 맞다. 저건 반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몰라. 전국에 흩어져서 공치소 탈퇴하세요. 개파 청산해야 됩니다. 실망했어요. 마구마구
원외의 어떤 의총의 결과가 당론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 쟤네들은 아이고야 자고 일어났더니 탈퇴하라고 문자가 500개가 와 있네. 강듣구 넌 2만 개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우리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중앙일보가 기사를 쓰고, 강듣구 저도 개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자가 2만 통이 왔어요. 싸다구를 다 2만 통 응원의 문자를 받아봐요. 그런 소리 하나. 원의 의총이 얼마나 여러분들 모든 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잖아.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 근데 10,000명이 보잖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MBC 공중파 뭐 다 해도 10,000명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떠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000명을 광화문 광장에다가 모아놓으면요 꽉 차요. 거의 이쪽은 꽉 차요.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재방송을 통해서 보고 몇만 명이 봐서 우리 원외 우리 의총에서 당론으로 딱 정하니까 공치소 움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는 공치소 모임인데도 니들이 반대를 해? 얘네들이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알았지? 아니 원외 당대표? 최총수? 거기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우리 취소를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난리가 났잖아. 그래갖고 그 다음날부터 가입한 사람들한테 문자로 난리가 나니까 여기저기서 나는 아니다, 나는 잘못 들어갔다 라고 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엄청나게 탈출 러시가 있는 거죠. 원내를 원내보다 진짜 무서운 거는 민심이에요. 민심. 왜 우리가 원외 의총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권리당원이거든. 응? 여러분들 권리당원이에요. 제가 농담같이 의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유권자란 말이에요. 제가 장난같이 원외 당대표는 장난이죠. 네, 셀프 당대표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이게 원외에서 우리 10,000명의 권리당원들이 의총을 통해서 공치소는 당내 쿠데타고 쓸데없는 개파 모임이다. 정청래 반정청래 모임이고 정청래 연임 저주 모임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리하면서 오히려 반명짓 하는 게 공치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론으로 정하니까 여러분들이 활약을 한 것이죠.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진짜 이 원외에 여러분들의 제가 요즘 가입 안 하신 분들 그 권리당원 꼭 가입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2028년 이건태, 박성준, 박찬대 이런 애들 꼭 기억했다가 박찬대는 튀었구나 인천시장으로. 하여튼 이 공치소의 주된 역할을 했던 인간들 반드시 경선에서 예전에 부엉이 제2의 부엉이 사태거든. 부엉이 모임 만들었다가 걔네들 결국 다 정리됐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부엉이 모임도 당원들이 난리 쳐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친문 정치 우리가 친문 지지자들이었지만 왜 부엉이 모임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문재인 정부 때 친문이 우리 다 친문이었잖아요. 친문은 2개의 계파가 있었다. 하나는 이해찬 계파, 하나는 낙지 계파.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모두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 때 이해찬 대표님이 이재명 이재명 지사를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문은 친명이 된 거죠. 그 말이 딱 맞죠. 이해찬 대표님이 우리는 이해찬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과거에 문파 똥파리라고 하는 새끼들은 이낙연의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에 이낙연의 민주당,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아대면서 사실상 나중에는 이낙연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전부 문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 씨발 새끼들, 그 문꿀 오솔인가 그 개새끼들 말만 안 들었어도 제가 민주당에 남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잖아. 어? 걔네들은 야,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난다. 잠깐만. 아니야 깜짝 놀랐고. 아니야 방송하다가 미안 어이씨 미안 아니야 내 속이 탔나? 아니 어디서 갑자기 코에서 열받아서 그런지 타는 냄새가 나여갖고 아니 방송사가 아니라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웃기네. 아니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깜짝 놀라갖고 내가 지금 흥분해갖고 내가 이 속이 탔나봐요. 무슨 타는 냄새가 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낙지 얘기했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찬 대표를 지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우리 당연히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을 지지했고 저 똥파리들은 이낙연의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저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유석열을 지지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 이해찬 대표님이 뒤에서 물밑으로 밀어준 이재명 대통령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지한 것이고 그쵸? 저는 이번 기회에 유튜브 새끼들 니네 정중한 사과를 하든지 응? 오마이 TV 나가는 놈들 이동영 나가는 놈들 여기저기서 다니면서 정청래가 반명짓 한다. 합당은 정청래가 혼자만의 계획이다. 이렇게 떠든 새끼들 니들 나 부끄럽지 않니? 나 같으면 방송 못한다. 안 그래요? 나 같으면 적어도 진솔하게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었고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원외 의총에서 이렇게 우리가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동안. 정청래 이유 없이 두드려 맞는 거 보는 것도 안쓰러웠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데 저것들 왜 저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저렇게 못된 짓을 하나. 그리고 찐명파리 의원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지 찐명파리 의원들을 뽑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들을 응원했던 것이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당신들을 응원하지 않아요.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찐명파리 하는 의원들을 응원했던 것이고 당신들을 믿고 지지해 준 것이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이제 찐명파리 하지 않고 밖에서 묵묵히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의원들을 미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래서 청산의 대상인 거야. 이거는 친명 정치인들의 청산이 아니라 찐명파리 반명 정치인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번 제가 합당 사태, 1인 1표제 사태, 이번에 공취소 모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로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통령을 팔지 않는구나. 저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초라고 하는 저 더민역의 출신들, 저 하염없이 가벼운 존재들, 이재명 없이는 정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들, 저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 정말 그 욕을 매기는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그쵸?
이재명 없이는 그 무것도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새끼들이 오히려 배지를 위해서 6개월 된 대통령 앞에서 합당 반대하고 대통령 의중을 알면서도 반명짓거리하고 쟤네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친명이라면 의원들 모두가 용서가 될 줄 알았구나. 아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산전수전 공주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쵸?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과거에는 친명 저 사람 친명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옥석이 가려지고 있구나. 그런 걸 저는 새삼 느껴요. 그리고 우리 김민웅 씨,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묻는다. 조희대 탄핵 당론 결정 조속히 하라. 촛불행동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의 조희대 탄핵 당론 결정을 요청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다. 우리 민웅 씨, 조국팔이 제일 많이 하다가 조국 백석까지 지푸라고 조국팔이 제일 많이 하더니 정청래랑 조국에게 묻는다? 조희대 탄핵 당론 결정하라? 이런 기사나 좀 찾아보고 얘기해. 2025년 10월 17일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 소추안 공개, 대선 개입해 헌법 질서 훼손. 형제가 왜 그러냐 너희들은. 정청래 대표도 찾아보면 정청래 대표 조희대 제일 많이 까는 게 정청래입니다. 안 그래요? 조희대 가장 많이 까는 게 정청래예요. 원내에서 그러면 조희대 탄핵안 만들든가 하지. 찐명파리들 의석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왜 조희대 탄핵안은 왜 안 만들어? 응? 안 그래요? 저게 왜 정청래, 왜 정청래 책임이에요? 아이고, 이거나 좀 찾아보고, 이거 작년 10월 17일 날 조국혁신당은 탄핵하자고 벌써 얘기했어요. 탄핵안까지 만들었어요. 형제가 왜 그러냐? 형제의 난이냐? 응? 내가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 김민웅 씨? 근데 진짜 못됐어. 작년 5월 5일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고. 대선 전에부터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작년 대선 끝나고 정청래 조희대는 탄핵 대상.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공치모 찐명파리들, 니들 왜 저거는 안 밀어붙였냐? 니들 왜 저거는 안 밀어붙였냐? 그냥 조금만, 지금 정청래 조희대만 쳐도 나와요. 올해 2월 20일 날도 조희대 사퇴 요구했고, 얼마 전에도 사퇴 요구하고, 조희대 탄핵,
조희대 탄핵에 국힘당 해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어요. 진짜 정청래가 얼마나 예전부터 강경파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산 사람입니까? 지금 국힘당 해산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정청래 당대표밖에 더 있어요? 어? 문재인 정부 때 그 전에 예전부터 강경이라고 맨날 욕먹고 맨날 불이익 받던 게 정청래입니다. 정청래가 뭐 조희대 탄핵을 안 한다고?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 김민웅 씨 정신 좀 차려. 어? 조희대 탄핵 당론 결정 조속히 하라. 그냥 공치모랑 더민혁 같은데 찐명파리들한테 고한다 그렇게 글을 써요. 이 불쌍한 양반아. 어? 조국 백서 하면서 조국 파리 제일 많이 하다가 어? 아이고 인간들이 왜 저따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조국 백서, 저도 조국 백서의 저자로 참여를 했지만 조국 백서하고 제일 파리 해놓고 저럽니다. 똑같잖아 하는 짓들이. 응? 제가 오늘 국힘당 오세훈 얘기랑 TK 통합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괜히 준비한 것 같아요. 제가 왜 대구와 경북의 통합을 반대하는지, 그거는 이 균형 발전의 대의를 보면 통합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경북이나 대구나는 자기네들 국힘당 집안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유불리를 따져갖고 경북 도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유불리에 따라서 통합에 유리한 주호영이나 이런 그 이철우 이런 애들은 찬성을 하고 대구시장에 단독으로 후보로 나온 유영아나 이진숙 이런 애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무조건 지네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쟤네들이 좀 시끄러운데 제가 당분간 국힘당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꼭 중요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제가 어제 모르고 휴먼 정당이라고 좀 발음이 안 좋았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휴면 저긴 거의 그 잠자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분간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네끼리 내전을 박터지게 치르고 우리한테 화살을 날릴 때 휴면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휴면 정당이니까 까불 때, 선거 앞두고 까불 때 휴면 정당은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힘들어라. 쟤네들 공치도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가 공치모 내일은 과연 몇 명이 탈당하는지, 몇 명이 탈퇴하는지, 어떤 놈이 끝까지 남는지 우리 원내 당론으로 오늘 원내 의총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내란 쿠데타, 당내 쿠데타는 거의 진압이 됐죠. 이제 잔당 세력들 소탕합시다. 알겠죠? 오늘 의총 결과를 원내 의총 결과는 반정청래 당내 쿠데타는 거의 진압이 이제 당이 흡수를 하면서 됐는데, 이 잔당 세력들 공치소 취소 안 하고 유지시킨다는 이건태, 박성준 아직 탈퇴하고 있지, 내일까지 탈퇴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 자들 우리가 내일부터 당론으로 탈퇴 운동을 펼치십시다. 그리고 반드시 2028년도 그리고 올 8월에 탈퇴 공치소에 이름을 올린 자는 그 어떤 전당대회에 나와도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현주 강덕구 청원이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 결과는 뭐냐면, 잠깐만요. 청원이 올라갑니다. 징계 청원서
이현주 강북구 징계청원서가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원외 의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14,925차 원외 의총은 오늘 당론은 내란 진압, 당내 쿠데타 잔당 세력 끝까지 추적해서 박멸한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14,927차 원외 의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